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오은비 앵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수다 저희가 준비를 했고 오늘은 먼저 코인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일단 그 뉴스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보고 나서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세는 은비 앵커가 준비해 네. 주셨죠? 네, 먼저 비트코인부터 시가총액 10위까지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월 17일 오전 10시 9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24시간 대비했을 때는 1.38% 정도 내려가면서 현재는 96,28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라스트 7데이즈라고 최근 7일간의 이 지수 변동 흐름을 봤을 때는 꽤나 등락이 컸다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전보다 1.13% 떨어지고 있고요. XRP도 0.7%, 테더도 0.01%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BNB는 1.51% 올라가고 있고요. 솔라나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음. 3.1%대. 그리고 도지코인이 2.4%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 카르다노라든가 트론 같은 경우에는 0.16%, 1.28%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도 강한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옆으로 일단 횡보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먼저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주말 사이에 가장 좀 논란이 됐었던 밈코인 이야기부터 네. 해 볼까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발행했던 밈코인이 94% 넘게 폭락을 하게 오.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에 대한 기사가 좀 보도가 돼서 이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NS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밈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리브라 밈코인이었고요. 그게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5일에 보도가 좀 나왔는데 14일에 SNS에 올렸고 15일에 떨어졌다는 폭락의 기사 보도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밀레이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파르게 오르다가 리브라 코인이 폭락을 하게 됐고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 전형적인 러그풀 사기 사건이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그풀이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우리 이런 코인 프로젝트 할 거예요라고 이제 얘기해서 대규모로 투자금을 다 유치해 놓고 그 자금을 빼돌리는 일종의 사기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밀레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사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라인대로 좀 정리를 하면 2월 14일로 더 돌아가 볼 건데요. 2월 14일 오후 7시에 밀레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자유주의 아르헨티나는 성장한다. 이 민간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을 장려하고 아르헨티나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전념할 거다. 전 세계가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거기다가 이제 관련 링크로 게재를 하면서 솔라나 그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리브라 코인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올린 글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좀 되게 됐고요. 시세를 이제 한국 원화로 좀 보면 7,175원까지 빠르게 치솟았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274원까지 급락하는 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는 94에서 95%까지 떨어진 수치이고요. 전문가들이 리브라에 있었던 그 초기 자금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소수의 계정에서 굉장히 많은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현금화하면서 빼돌리게 되면서 급락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혹시 밀레이 대통령의 계정이 해킹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좀 있었는데 밀레이 대통령이 기존에 올렸었던 홍보 게시글을 삭제하고 두 번째 글을 올리면서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난 이번 사건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책임한 그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사실 모르고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냥 삭제했던 거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나를 좀 비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음모하려고 만든 일종의 사건이다라고 자신을 좀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말하기를 현직 대통령이 밈코인 사기에 가담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게 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수 야당인 시민연합당도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이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회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까지 함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야당이죠. 이 패론당의 경우에는 이 소속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 SNS에 올라오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고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주간 상승률을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기술적 지표와 강세 패턴이 확인되면서 6,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요. 이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이 TD 시퀀셜 지표를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역사적 지지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TD 시퀀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더리움이 이 주간 거래 채널의 하단 경계에 도달할 때마다 강한 반등을 유도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면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도 한 가지 말을 했었는데요. 이 테드 필로우스가 이더리움 가격 차트에서 더블 바텀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더블 바텀이 뭔가 살펴봤더니 강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해당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7,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로우스는 이 패턴을 전설적인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도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여자 앤서니 사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더리움이 굉장히 저평가가 됐고 장기적으로 큰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더리움이 이 가속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 네트워크 성장과 함께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도 최근에 네트워크의 가스 한도 상향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테리는 가스 한도를 올릴 경우에 이더리움의 검열 저항성이 강화가 되고 레이어 2 솔루션과의 상호 운용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이 2,672달러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700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에 4일에 홀레스키 테스트넷을 시작으로 해서 3월 5일에는 세폴리아, 4월 8일에는 메인넷에서 팩트라까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 일정상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성능 혹은 기능을 좀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0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리플 좀 살펴볼까 합니다. 리플이 거래량이 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 넘게 리플이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량 증가가 강한 매집 신호로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투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매체인 뉴투데이의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이 최근 하루 동안 약 5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 증가가 매집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 강세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만약에 투기적인 신호라면 당연히 이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진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오래 유지되느냐 혹은 짧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한 상승의 신호인지 혹은 그냥 단순한 투기의 신호인지로 앞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조금 더 일단 무게추가 좀 그쪽으로 옮겨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이 이 XRP가 현재 상승 모멘텀을 만약에 유지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주요 저항선으로 두고 있었던 그 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7일 동안은 지금 2.45달러 요 선에서 가장 강한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2.4달러 요 수준에서 계속 저항을 부딪히면서 좀 맞고 떨어진 바가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했던 게 실제적으로 강한 상승의 시발점이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2.45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 네, 반면에 이번 상승이 지속되더라도 2.35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현재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성장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XRP의 활성 지갑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하게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도지코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치구루에 따르면은 도지코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이 1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도지코인 기반 ETF를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도지코인 ETF 승인 확률이 62%까지 상승을 했고요. 연초에는 27%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 12%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10.3% 상승하면서 0.28달러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처구루는 코인 코덱스 예측을 통해서 이 도지코인이 올해 최대 1.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0.74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바가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2025년 2월 중으로 이 수준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321% 급등해서 1.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도지코인이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할 수가 있고 3월에는 평균 0.74달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워처구로에 따르면 도지코인의 ETF 승인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ETF가 승인이 된다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을 더욱더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도지코인은 지금 한 0.2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SEC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크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인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은 또 큰 폭으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각 차트상으로 코인들도 이제 저항선이 좀 있을 텐데 도지코인은 0.74달러 여기가 항상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74달러를 돌파한다면 그다음 저항선은 또 1달러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 가능성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강세 흐름 좀 유지하고 있고요. ETF 승인이 만약에 결정이 나게 된다면 그동안 좀 삼고 있었던 꿈의 숫자죠. 이 네. 1달러까지 좀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솔라나 이야기도 좀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시장 안에서도 거래량이나 급등하면서 거래 수수료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주가 상승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솔라나가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나 거래량을 좀 많이 크게 앞섰다라는 좀 보도가 있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가 거래 수수료 그리고 거래량에 있어서 이더리움을 좀 앞서고 있는 흐름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9일부터 계속해서 솔라나가 7일 평균 따졌을 때 수수료가 계속 이더리움을 초과해 온 상태고요. 최근에도 300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솔라나의 거래 수수료 증가나 또 네트워크의 활동 증가, 이게 솔라나를 선호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향후 솔라나의 채택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MB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라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솔라나의 거래량이 최근 몇 달 동안 이더리움을 좀 앞설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2월 3일 기준으로는 76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을 한 반면에 이더리움 기준으로,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1월 18일에 35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알트코인의 대장주와 좀 그 밑에 있는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차이를 좀 보게 된다면 솔라나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라나의 채택 가능성도 채택률 상승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보면은 솔라나의 가격 먼저 체크해 보면 188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6일에는 194달러였는데 요거보단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50일 이동 평균 선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212달러 선으로 유지되고 있고, 200일 이동 평균 선으로 봤을 때는 183달러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 증가나 혹은 거래량 확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솔라나의 가격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더리움이 여전히 이제 탈중앙화, 디파이 생태계를 좀 주도를 하고 있어서 솔라나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 그리고 거래량을 솔라나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지표로 삼고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현재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활동 증가와 함께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더리움과의 격차를 더 줄이면서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가진 기존 생태계의 강점과 넓은 사용자층을 고려했을 때 이 솔라나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기 부분에선 아직까지는 미지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알트코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금융당국의 친가상자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솔라나를 비롯해서 XRP 등 다양한 알트코인 ETF가 연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1 쉐어즈와 비트와이즈, 바네크, 카나리 캐피털, 프랭클린 템플턴도 이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경쟁에 또 참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체제의 SEC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SEC가 솔라나 현물 ETF 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 리더십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이 X를 통해서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가상자산 현물 ETF 신청을 처음으로 공식 검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솔라나 현물 ETF의 최종 심사 기한은 오는 10월 초중순이고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내 승인 확률은 70% 이상으로 또 관측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장 많은 자산 운용사가 ETF 승인을 신청한 XRP 같은 경우에도 연내 ETF 승인이 유력한 자산으로 꼽히고 있고요. 블룸버그가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을 솔라나와 비슷한 한 65% 정도로 관측을 했습니다. 다만 XRP는 자산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SEC 간 이 법정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재판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느냐.'라는 여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라나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기관 투자자, 큰 손들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올해 말까지 5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XRP 같은 경우에는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정 공방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5달러에서 1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가 188달러인데 지금보다 한 두 배가 아니죠. 3배 가까운 수치를 좀 유지할 거로 보이고요.
$188 니까 200이라고 본다면 거의 3배 조금 안 되게 네. 룸이 좀 열려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XRP 같은 경우엔 지금 $2 니까 한 2배 조금 넘게, 혹은 $15라고 하면 7 배네요. 네. 거기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이 추가적인 상승 룸은 열려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책임자 지명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드리스 호로위츠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책임자 브라이언 콘텐츠를 차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기준 블룸버그 통신 기사고요.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콘텐츠 책임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첫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공화당 위원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바라보는 콘텐츠 책임자가 만약에 위원장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친가상자산 정책이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SEC가 아니라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산업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 좀 자리매김 옮겨질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콘텐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CFTC 재직 당시에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그리고 가상 자산 상품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가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도 비판한 바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이 된다면 친가상 자산 정책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비증권 자산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SEC가 이더의 규제 처우에 의문이 있었다면 ETF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글로벌 법무법인인 존스데이의 조나단 굴드 파트너를 통화감독청 청장으로,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사임했던 조나단 맥커넌을 소비자금융보호국 상임국장으로 각각 지명하겠다라는 보도도 추가적으로 이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콘텐츠 책임자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가상자산 업계 최대 이 벤처 캐피털 중 하나고요. 솔라나, 아발란체, 앱토스, 오픈시, 코인베이스 등 수백 개의 가상자산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A16Z가 이제 앤드리슨 호로위츠인데 지난해 11월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재편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실험의 유연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제가 준비한 소식은 금융위에서 단계적 허용 로드맵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을 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그간 제안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목요일쯤 발표를 했는데요. 2017년 가상자산 투기 과열로 금지됐던 법안에 이 법인의 시장 참여가 8년 만에 또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세 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법 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 거래가 허용됩니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좌 발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들 기관의 실명 계좌는 202개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허용되는데요. 이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이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 대상으로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 잔고 100억 이상을 보유한 곳들이라고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법인의 시장 참여가 8년 만에 재개됐다라는 게 유의미한 거고요. 법 집행 기관은 즉시 비영리법인 2 분기부터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큰 골자를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가상자산법 시행, 해외 사례를 좀 감안을 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도 정비를 좀 끝내고 나서 검토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사는 반대로
유형별로 토큰 증권 육성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좀 위해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k사 이런 관계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법인 유형별로 가이드라인도 같이 좀 마련을 해서 실제적으로 법 집행이 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수다 코인편 준비해가지고 뉴스 좀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소식들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이번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살면서 코인 뉴스들 클리핑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